예, 안녕하세요. IoT 전략연구소 김학용입니다. 오늘은 CES 2024 등록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등록 페이지를 통해서 CES에 등록하는 과정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라우저를 띄우시고요. 주소창에 ces.tech, 즉 ces.tech를 입력을 하시면 이 페이지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여러 메뉴들이 있는데 이건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그다음에 레지스터 항목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뭐 아무거나 누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환영 메시지가 있고 왼쪽에 계정 생성하고 등록하기, 여기는 사인인 한 다음에 등록하기가 있습니다. 먼저 계정 생성하기를 보게 되면은요, 뭐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이메일 주소 넣고 패스워드 넣고 이메일 컨펌 하고요. 이름 쓰고 회사 쓰고 직위 쓰고 그 다음에 뭐 간단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뭐 3 더하기 6이 뭐냐 뭐 이렇게 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미 이제 여기 몇 개의 아이디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다른 걸로 한번 로그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미 등록을 해둔 상태라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인더스트리 어텐디, 그 다음에 미디어, 그 다음에 이그지비터, 퍼스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인더스트리얼 어텐디는 그냥 참관하시는 분들이겠고요. 미디어는 뭐 이렇게 기자라든지 아니면 뭐 블로거 그런 분들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전시하시는 분들이 되겠죠. 아마 일반적으로는 여기 인더스트리 어텐디가 될 것 같으니까 요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뭐 이제 뭐 얘기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컨티뉴 그냥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요, 이렇게 여기 이제 그 이기지빗 플러스 패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디럭스 컨퍼런스 패스라는 게 있는데 얘는 149달러 짜리고요. 기본적인 행사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전시장, 그 다음에 키노트, 그 다음에 뭐 그레이트 마인드 세션, 리서치 서밋 뭐 이런 것들 여기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것들 이제 갈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여기 디럭스 패스는요, 이걸 보면 이제 컨퍼런스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상당 부분 이제 볼 수 있는 뭐 그런 게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요거 149달러짜리, 예전에는 한 125달러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요거를 이제 선택하고 이제 절차를 하시면 됩니다. 뭐 동의 같은 거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냥 일반적인 거니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좀 불편하신 분들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정보들 넣고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뭐 이제 뭐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냐 등등등등 뭐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카트를 딱 보시면은 기본 149달러짜리 요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이 이제 등록할 때는 이렇고요. 아마 이거 여행사에서 단체로 등록을 할 때는 아마 여기에 보면 이제 프로모션 코드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통해서 이걸 아마 무상으로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등록한 그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미디어로 등록을 했는데요. 예, 이렇게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CS 레지스트레이션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서 Sign in Registration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자꾸 배지가 뜨는데 미디어로 등록이 됐고요. 등록이 완료가 됐다. 그 다음에 저에 대한 정보, 뭐 제가 이제 회원가입할 때 여기 앞에서 이제 CS 회원가입 하셨잖아요. 그때 입력했던 정보들 그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요 팝업 같은 경우는요, 이걸 SNS에 공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여기 CS 간다 자랑도 좀 하고 CS 홍보도 좀 하라는 얘기고요. 어디셔널 인포메이션은 이제 여기 그 등록할 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이렇게 체크하는 뭐 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포토는 사진이죠. 자기 그 이제 나중에 배지에 인쇄될 자기 사진 집어넣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피니시 되기 전에 미디어는
자기가 미디어 소속이다, 혹은 뭐 블로거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블로거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정보를 이제 증빙하는 그런 또 창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 사이에 있는데 그거 부분이 또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퍼메이션 부분은 너 제대로 등록이 됐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저런 행사가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메일이 이제 이메일로 옵니다. 그럼 이제 그걸 보시고 나중에 참조하시면 되겠고, 또 여기 이제 제가 지금 다는 안 보여드리는데 아래쪽에는 이제 저의 QR 코드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등록한 거를 뭐 애플 월렛 혹은 구글 월렛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메뉴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저장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이제 비자 쪽 관련된 게 있는데, 우리가 미국에 갈 때는 뭐 단기 여행을 가더라도 이제 전자 비자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ESTA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요 레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는 이제 보면은 이제 아이템 카트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보니까 카트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미디어라서 앞에서 이제 한 1,400불 정도 했던 건가요? 거의 한 200만 원 가까운 건데, 디럭스 컨퍼런스 패스가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공짜로 돼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게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을 하시고 전자 비자 발급 받으시고 그 프린트해서 나중에 이제 항공권하고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미국 전자비자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구글 검색창에서 미국 전자비자 ESTA 뭐 이렇게 치든지, 아니면 뭐 미국 전자비자만 쳐도 되겠고요, ESTA만 쳐도 되겠고, 뭐 비슷한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랬을 때 뭐 여기 여러 개의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뭐 ESTA 트래블 오서라이제이션 같은 것들도 있고요. 여기 뭐 미국 비자 온라인 신청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말로 돼 있는 이런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사실 좋은 거는요, 여기 보면은 ESTA 비자 뭐 홈랜드 시큐리티라고 해서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여기 거버먼트라고 돼 있잖아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저기 예전에 다른 분들 보니까 이상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막 수수료를 내고 그러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부에서 하는 이 사이트가 가장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도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한국어가 있으니까 여기를 통해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신청서 작성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라서 제가 뭐 더 자세히는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개인 신청서 작성을 하면은 뭐 이제 뭐 이렇게 권리 포기하겠다, 트래블 프로모션 액트라는 거에 뭐 동의한다, 그런 걸 이렇게 눌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권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업로드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입력하시는 내용 중에 간혹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구글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친절하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얘를 이제 신청을 하시고, 정확하지 않은데 그때 약간 한 20불 정도인가 비용을 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좀 사기 사이트 같은 데는 200불 정도 막 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비자를 발급받고서 한 짧게는 이틀, 뭐 길게는 며칠 정도 기다리면은 이제 비자가 승인이 됩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이게 비자가 뭐 이메일이나 그런 걸로 날라올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일주일이 돼도 안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만 그냥 승인이 돼 있다라는 게 그 안에서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뭐 아직 1년도 안 됐지만 그 사이에 이게 또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워낙 세상이 빨리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확인을 하셔서 비자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항공권하고 호텔인데요. 먼저 항공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권 아마 여행들 많이 하시니까 다들 알아서 예약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여기 라스베가스잖아요. 이 라스베가스인데 여기까지 직항으로 가는 비행기가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없는데 특별편이 생기기는 해요. 근데 작년에도 왕복 그 특별편이 600만 원, 그리고 6, 700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딱 뜨자마자 그냥 솔드아웃 돼 버립니다. 왜냐면은 이제 조금 그 기업의 윗분들 같은 경우는 비싸더라도 좀 빨리 편안하게 갔다 오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직항을 이제 선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표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이나 작은 회사에서 가실 때는 비용 절감을 하셔야 되니까 직항은 어렵고,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게 이렇게 한 번 경유를 하는 건데 어디를 경유를 하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여기 보면은 제가 빨갛게 표시를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보통 네 군데를 통해서 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여기 위쪽에 있는 시애틀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에 아래쪽 로스앤젤레스, 그 다음에 여기 왼쪽은 이제 제가 좀 끌어왔는데 하와이의 뭐 호누룰루, 여기를 경유해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가장 쌀까요? 아무래도 호놀룰루 쪽이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이렇게 이제 호놀룰루 같은 경우는 그 한 번 경유할 수도 있겠고요. 일본 통해서 호놀룰루 가서 가는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 경유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제 뭐 그거는 좀 제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요 네 군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경유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호놀룰루가 싸다라고 그랬잖아요. 왜 쌀까요? 뭔가 안 좋은 게 있으니까 싸겠죠. 첫 번째는 멉니다. 좀 돌아서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무조건 싸야 된다, 시간 더 써도 좋다 할 때는 호놀룰루 추천해 드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여기 이제 뭐 시애틀이라든지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하는 게 좋은데, 저는 이 중에서도 시애틀을 가장 선호를 합니다. 시애틀이나 샌프란시스코 쪽을 선호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비행기가 이쪽 위쪽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시애틀을 거친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좋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와서 아니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가는 거 비슷합니다. 뭐 이게 조금 돌아가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이상이 더 걸립니다. 한 대략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비행기 2시간 일찍 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애틀에서 내려서 이렇게 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시애틀에서 들어갈 때도 하루 자고 나갈 때도 시애틀에서 하루 자고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다른 것도 있지만 이제 행사가 끝나고 나가는 날 있잖아요. 금요일 날 나갈 수도 있고 12일 날 나갈 수도 있고 13일 날 나갈 수도 있는데 라스베가스 공항이 아주 혼잡합니다. 이건 뭐 어디를 가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내선 타기도 힘듭니다. 뭐 어쨌든 간에 저는 그래도 여유 있게 일단 가서 여기서 이제 피로를 좀 전시에 아주 빡시게 돌 거니까 하루 쉬고 그 다음 날 이제 점심 때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를 끊을 건데, 뭐 요게 저는 좀 선호가 되는데요. 그런데 뭐 나는 이참에 샌프란시스코 좀 가봐야 되겠다, LA 좀 가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뭐 그렇게 하시되 저는 이제 이게 어떤 비행 시간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저기 하다면 이제 저는 아마존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뭐 이왕이면 시애틀 가서 시애틀 시내 구경하면서 뭐 아마존 빌딩도 좀 가보고요. 뭐 간단하게 해서 입장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배경에서 사진 한 장 찍고 뭐 아마존 고도 가보고 뭐 또 이제 피어스 파크 있잖아요. 스타벅스 그쪽도 좀 한번 가보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숙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라스베가스에서 숙소를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될지를 잘 모르는데요. 먼저 우리 라스베가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데가 요 분수죠. 막 화려한 분수죠. 여기가 벨라지오 호텔 분수입니다. 벨라지오 분수인데 제가 그 올 초에 머물렀던 데가 앞에 그 호수 건너편 쪽에 있는 페리스 호텔, 여긴 1박에 한 40만원, 벨라지오 호텔은 1박에 80만원. 꽤 비싼 데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비싼데 뭐 근데 자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전시회 가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뭐가 가장 좋겠습니까? 전시장에서 가까운 호텔.
그러면 이제 전시장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전시장은 어디 있느냐? 요 골프장 옆쪽에, 위쪽에 존재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여기도 컨벤션 센터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요.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좀 더 확대를 해보니까 여기 그 컨벤션 센터, 이게 일종의 이제 메인 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보면 이제 노스 홀, 여기 센트럴 홀 이렇게 돼 있고, 위에는 노스 홀, 그다음에 여기는 웨스트 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세 개가 메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저기 하면은 요쪽에 이제 그 베니시안 베이하고 샌즈 엑스포가 이쪽에 존재합니다. 근데 이쪽은 뭐 나중에 뭐 이쪽도 이제 보긴 하지만 메인이 이쪽 그 위에 LVCC 쪽이다 보니까 이 근처에 있는 호텔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디를 잡느냐? 이런 데 잡는 거죠. 근데 이쪽은 전시장에서 가까우니까 행사 기간에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이걸 이렇게 확대를 하다 보면은 이 그 가장 가까운 데 말고 조금 떨어져 있는데 서커스 호텔, 여기 뭐 여기 힐턴 그랜드 뭐 베케이션스 호텔 뭐 요런데 힐튼 그랜드, 이것도 뭐 같은 데인가 보네요. 하여튼 요런 데 호텔을 잡는 게 좋은데, 가장 여기 좀 더 확대를 해보니까 또 몇 개가 더 나오네요. 가장 만만한 데가 여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날짜가 여기 정해지지가 않았는데 36,000원입니다. 1박에. 여기 다른 데 한번 볼까요? 12만원입니다. 여기 다른 데 볼까요? 11만원입니다. 9만원. 예, 여기 가격이 안 나왔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48만원. 여기는 아주 가까우니까 이렇게 비싼 겁니다. 항상. 29만원. 예.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여기 서커스 호텔을 선호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굉장히 후졌다. 굉장히 후졌지만은 1박에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하루에 10만원 정도, 한 2, 3만원 정도 가격에 예약을 이미 끝낸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도 룸쉐어를 할 거예요. 그럼 하루에 6만원 정도에, 6, 7만원 정도에 예약을 했다는 거잖아요. 하루에 6, 7만원에 잘 수 있는데, 다른 데는 뭐 룸쉐어를 하더라도 하루에 20만원이에요. 그럼 하루에 15만원 정도씩 차이가 나는 건데 너무 큰 돈인 거죠. 그래서 며칠 싼 데서 그냥 묵으셔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걸어 다니셔도 됩니다. 걸어도 한 15분? 셔틀 타도요, 아침에 이제 셔틀 같은 거 타고 많이 다니시게 되는데 이 길이 엄청 막힙니다. 왜? 다 모든 차량들이 다 이쪽으로 가니까.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런 데에서 머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셔틀이 운행이 되니까 행사 끝나고 이쪽 시내 쪽에 갈 때는 그 셔틀을 타고 여기 이 번화가 쪽을 간다든지 그러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체로 가시는 분들은 주로 어디에 머무느냐? 여기까지도 좀 멀다라고 그랬잖아요. 더 아래에 가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여기 엑스칼리버 있고, 그 아래에 룩스 호텔, 여기에 이제 많이 묵습니다. 여기도 그닥 좋지 않은 호텔이거든요. 지금 66,000원. 아까 서커스보다는 2배 비싸지만 그래도 여기도 뭐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데는 아침 식사가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 룩소르 호텔은 아침 식사가 나와요. 뭐 다른 데 또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렇게 여행사에서는 좀 선호하는 그런 호텔이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너무 멀다. 여기서부터 셔틀을 타더라도 여기까지 가야 돼요. 다른 데 여기서 시내 쪽에서 가는 것보다 2배 거리. 그 다음에 여기서 걸어가는 것 비하면은 아주 게임이 안 될 정도.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뭐 어디가 됐든 간에 좀 이렇게 가까운 데 좀 잡으시면 좋은데, 앙코르나 윈 같은 데는 엄청 비싼 호텔이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조금 먼 데다가 그 뭐죠? 에어비앤비를 잡는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셔틀을 그 차 렌트를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뭐 그 방법은 한번 따로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전시회에 들어가려면 배지를 픽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2023년 제 배지인데요. 그냥 이게 종이에다가 칼라 프린트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집게에 달린 끈으로 이제 해서 목에 걸고 다니는 건데,
그럼 이 배지는 그럼 어디에서 받느냐? 일단 라스베가스에 가야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 딱 도착하면 공항에 뭐 해리드 국제공항인가 도착하잖아요. 공항에서도 이걸 받을 수 있는 데가 있고요. 아니면은 자기가 머무는 호텔에도 있고요. 그리고 전시장 곳곳에 있고요. 혹은 모노레일이 있거든요. 모노레일 타는 입구에도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전시장 쪽에도 있고요. 근데 전시장 쪽에서는 좀 막 사람들 많이 몰리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어디 사시냐? 호텔에서 하세요. 그 공항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막 공항에서 막 사람이 없으면 공항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공항에도 이제 비행기가 내리면 우르르 가서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이제 숙소에 가셔서 이제 짐 풀고 근처 살살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보이거든요.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웬만한 호텔에서는 거의 다 보이고요. 또 혹시 자기가 머무는 호텔에 셔틀이 멈춘다라고 하면은 거기는 거의 100%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이렇게 그 배지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이거 이제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본인을 증명할 뭔가가 필요하겠죠. 그때 아까 이메일에 포함된 QR코드라든지 아니면은 그 애플 월렛이나 구글 월렛에 등록된 걸 이제 거기다 이제 월렛에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들고 와서 보여주시면은 이제 QR코드 인식하면은 쫙 인쇄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자, 요 정도면 됐고요. 나중에는 이제 그 현장 CES 현장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어떻게 구경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